선박은 석탄을 운반하고 있고요. 호주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운반해서 화력 발전소에 이제 디스차징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전기를 생성하는 곳에 잘 쓰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배에는 20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고요. 네, 그 중에서 저는 혼자 여성이고, 배의 규모는 228m 길이에요. 한 운동장 2개를 연결해 놓은 듯한 크기에,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큰 대형 버스가 20대를 이어놓은 길이라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. 처음 이제 배를 타기 시작하면 3등 항해사, 2등 항해사, 1등 항해사 이렇게 항해사로 시작할 때는 당직 시간이 있어요. 그때는 하루에 2번, 4시간씩 2번 해서 총 8시간을 근무하는 게 항해사들의 이제 일상인데, 저는 이제 선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불렀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, 저의 하루 일과는 이제 제가 계획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하고 주변에 배가 없는지 확인하고 메일을 체크를 해서 중요한 회신을 해야 되는 메일이 있는지, 또 우리 배가 다음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, 우리 기름 양은 충분한지, 주부식은 먹는 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, 점심을 먹고 또 한번 선내를 이제 순찰을 하거든요. 가판순. 항해사일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진 건 사실이에요, 하루 일과가. 사실 38 정도에 좀 할 수 있는데, 저는 2025년에 됐으니까 회사를 제가 이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옮긴 것도 있어요. 지난번에 컨테이너선을 타다가 벌크선 선종을 옮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죠. 보통 선종을 옮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왜냐면 지금 타는 배는 석탄에 맞게 석탄을 실을 수 있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르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에 부속되어 있던 장비들이나 기기들이나 이렇게 매우 달라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선택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 회사에 남아있으면 3년 이후에 할 수 있었고, 여기에 만약에 가면은 빨리 시켜주겠다라는 고민의 기류가 있었거든요. 근데 솔직히 옮겨서 제가 못하면은 솔직히 이제 말뿐인 말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였는데, 그 고민의 기류 엄청 있을 때 이제 멘토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이 정답이 되게 만드세요 라고 딱 하시더라고요. 승주 씨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래 하면 되지, 내가 또 열심히 하고 성실 그리고 끈기 있게 하는 건 제가 또 잘하거든요. 최선을 다하는 거. 지금 제가 필리핀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이랑 같이 타고 있거든요. 그리고 한국인 기관장님과. 일단 필리핀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아예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무슬림 종교가 많아서, 그리고 술을 먹지 않아서, 필리핀 선원들은 반대로 이제 술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, 무슬림은 돼지를 먹지를 않거든요. 조리장한테도 돼지를 자르는 칼, 도마 이런 것들은 좀 따로 한 달에 한 번씩 선원 개인 면담을 해요. 좋아하는 건 뭐니? 배 어느 정도, 경력은 어느 정도 샀니? 너의 목표는 뭐니? 아픈 데는 없니? 질병은 없니? 치아 괜찮니? 그러니까 이가 아프면 좀 문제가 또 배에서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,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니? 결혼은 했니? 하면서 배에 있으면서 고충이 있는지, 힘든 점이 있는지, 배우고 싶은 게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,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고충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다 들어주는 편이거든요. 예전처럼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거나 하는 건 잦아졌어요.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주고 자기가 얘기한 게 어떤 반영이 되는 걸 느끼다 보니 위험했던 순간은 늘 있긴 한데,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아무래도 초임 때가 안전에 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, 그때는 이제 컨테이너선을 탈 때였는데, 제가 이제 컨테이너는 육상 크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하는데, 중국에서 제가 이제 컨테이너 몇 개를 실렸는지 확인을 하다가 위에를 못 보고 있었는데, 컨테이너가 제 머리 위에서 한 15cm 정도 남겨놓고 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제 그 크레인 작업하시는 분이 저를 못 보고 저는 세상에 없을 뻔했습니다.
네, 왜냐면 항해 중에는 또 대항에 나오면 배가 없으니까 부딪히거나 이럴 위험이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입항을 할 때는 방파제, 아니면 부두, 뭐 등대, 아니면 또 많은 어선들이 있어요. 그때가 선장님도 그렇고 항해사들도 그렇고 또 엔진이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면 배와 조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, 위험하게 생각하고 신경이 공두서 있습니다. 대항에서 만약에 배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일단 배에도 기본적인 구비, 약이나 승등항해사가 배 승선할 때 의료관리자라는 수업을 들어서 저희도 나름 뭐 수업 시간에 다 배우고 올라와요. 수에즈 운하를 패싱할 때쯤 그때 갑자기 조리장이 천식 기운이 있었는지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산소 이제 호흡기를 주면서 계속 이제 숨을 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에즈 운하 쪽에서 패싱할 때 의사가 올라와서 확인을 하고 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괜찮았었는데 만약에 뭐 이게 태평양이나 아니면 대서양 같은 대양에서 일어났으면 그거는 정말 너무 급박하면 어떤 상황이 됐을지 끔찍합니다. 방법이 없는가 이게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. 외할머니가 갑자기 중동에서 돌아갔을 때도 전화를 받았었고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까지의 시간이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 당시의 상황은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승항해사 당직이 12시부터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라서 그때가 아마 가장 이제 어둡고 모든 선원들이 또 잠들고 있을 때라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책임감을 안고 섰던 것 같아요. 뭐 나를 믿고 자고 있기 때문에 대양에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꾸 내가 여기서 왜 뭐 하고 있지? 이런 고민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엔 지금은 이제 스타링크가 도입돼서 뭐 인터넷이 되고 하지만 제가 탈 당시에만 해도 연락이 안 닿았었거든요. 항구에 들어가야지 인터넷이 되는 시절이었었어가지고 정말 나 왜 여기에 있지? 나는 왜 배를 타야 되지? 끊임없이 저랑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 네, 어디로 가고 있는가. 그리고 약간 뭐랄까 사람들한테 잊혀진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저의 어떤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저한테 밥 먹자라는 말도 못하는 직업이잖아요. 시간 나면 밥 먹자. 이것도 내려야지 할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사람들한테 잊혀진다는 어떤 그런 외로움, 고독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그 황천항해를 겪어보면 그 유퀴즈에서 얘기하겠는데 350m의 배가 너무 종이장처럼 흔들려요. 그냥 여기서 파도 한 대 한 방을 이렇게 제대로 맞으면 그냥 뭐 이 망망대에서 그냥 사라지겠구나. 네,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먼지처럼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, 이게. 그때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후회나 아쉬움. 그리고 저는 뭔가 정체되어 있고 도태되어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뭐 다른 가족들은 나 없이도 이제 뭔가 즐거워 보이고 발전하는 것 같고 뭔가 배우고 근데 저는 배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태되어 있다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매력있는 프로젝트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뭐 휴가가 가장 네 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항해사는 배에서는 돈이 나가는 게 제로예요. 지금 밥도 여기서 제공해주지 뭐 그러니까 들어오는 족족 이제 통장이 다 쌓이는 거잖아요. 또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으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또 접할 수도 있고 고래도 가끔 운이 좋으면 보이고 돌고래도 보이고 밤에 보면은 이제 별도 볼 수 있거든요. 저는 항상 뭐 남십자성 자리를 항상 보고 정갈 자리와 이제 뭐 이런 켄타우루스 자리 이런 걸 항상 이제 남반구 왔네 하면서 이제 저는 일단 처음에는 목욕탕을 가요. 목욕제계라는 말이 있잖아요. 몸에 남아있고 제 정신에 남아있는 어떤 짠
짠 기운, 네, 바다의 기운을 이제 쭉 빼고 그리고 제가 휴가 때마다 이제 테마를 설정해 두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제가 한 12번째 배를 타고 내렸었으니까 세 번째 배까지는 이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친구들이랑 놀고 이렇게 흥청망청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휴가 때마다 뭔가를 하나를 잡아서 해보자 라고 해서 뭐 어떨 때는 여행을 테마로 잡았다거나 아니면 나도 이제 몸 관리해보자,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자. 그러면 그 휴가는 이제 PT를 다니면서 열심히 바디 프로를 찍고, 또 어떤 휴가는 뮤지컬을 한번 도전해보자, 직장인 뮤지컬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거기도 한번 도전을 하고, 또 이제 책을 제가 쓰니까 또 이번 휴가는 책을 쓰는데 원고 집필을 한번 다 해보자. 이렇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를 딱딱딱 하니까 좀 더 제 삶이 보람차고 윤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약간 조금 제가 제 자신한테도 좀 신기하게 생각한 게, 예를 들어서 배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이, 보통 사람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, 일보다는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배 못하겠다, 그냥 때려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뭔데 나의 이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? 나는 저분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게 하지 않겠어. 나는 그냥 내가 갈 길을 가겠어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더 오기로 좀 더 하게 되고 버티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너무 사람이 됐는데요. 그 전에는 책도 전혀 읽지 않았던 나였고 배 타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. 글도 쓰는 것도 배에서 시작된 거라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일단 그 여유가 생긴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떤 온갖 어려움이, 온갖 파도가 저한테 다가왔을 때, 예전에는 두렵고 피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받아 있다면 지금은 그 파도를 즐겨요. 이러라고 내가 있는 거지, 이러라고 내가 돈 받고 있는 거지. 네.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지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?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는 이거를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? 네,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. 네. 항해사로서 이루고 싶은 거는 뭔가 매뉴얼이나 지침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후배 양성에 도움이 되게끔, 네, 항해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나중에 어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배에서 이제 사고가 좀 덜 나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고요. 인간 김승주로서는 어떤 세상의 어떤 편견 이런 걸 좀 깨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인간 김승주는, 네.